장학금 뇌물 뒤집을 결정적 증거 악착같이 감춘 검찰. 고일석 에디터. 검찰이 주장하는 장학금 뇌물 혐의의 핵심은 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조민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의 전 원장이 이에 대해 주의까지 줬는데도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노환중 전 원장이 부산대병원장 자리를 노리고 그 이후에도 조민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즉 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조민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장학금 뇌물 혐의의 출발점이면서 가장 중요한 토대였다. 그렇다면 이 혐의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바로 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 회의록이 된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회의록을 제시하지 않았다. 제시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악착같이 감췄다. 왜 그랬을까? 이 회의록에는 조민 씨가 전혀 거론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조민의 장학금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은 검찰이 만들어낸 허구였다. 따라서 2017년 1학기 회의록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래서 끝끝내 감췄던 것이다. 이 회의록에는 다른 학생들에 대한 논의 내용이 실명으로 기록돼 있다. 따라서 검찰의 주장대로 어떤 이유에서건 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조민 씨가 거론됐다면 그 내용도 당연히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21일 공판에 출석한 당시 회의록 작성 담당 실무자는 수차례 이 같은 사실을 반복해 확인했다. 검찰은 이준호 부산대 의 전 원장, 안모 학생과장, 이 모 실무자의 등 장학금의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회의록을 감춘 채 17년 1학기 이에 재기설로 참고인들의 진술을 몰고 갔다. 검찰은 그중 가장 처음으로 불러낸 이 씨에 대한 조사에서 기부약정서 양식 변경이 논의된 것은 조민 때문이라는 프레임을 세워놓고 그 이전에 장학위원회에서 조민 씨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교묘한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2017년 9월 20일 이전에 개최된 장학위원회에서 위원 중 누군가가 조민 학생의 낮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매학기 같은 외부 장학금을 받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면 되나요? 예, 시기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2017년 9월 20일 이전에 개최된 장학위원회는 당연히 2017년 4월 12일 1학기 장학위원회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것을 1학기 장학위원회라고 하지 않고 2017년 9월 20일 이전에 개최된이라고 꼬아서 얘기한 것은 당시 1학기 회의록을 확인할 수 없었던 실무자의 불분명한 기억에 더욱 혼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진술은 이후 이준호 원장과 안모 과장에 대한 검찰 조사의 기초적인 근거와 전제가 되어 검찰은 둘 모두에게서 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조민 장학금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 원장과 안 과장에게도 2017년 1학기 장학위 회의록을 숨긴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21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실무자 이 씨는 2017년 1학기 회의록에 조민 씨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변호인은 검찰 신문조서를 제시하고 위 내용을 확인시킨 뒤 질문했다. 곤혹스러워진 검찰은 이에 있다며 가로막았지만 재판부가 제지했다. 검사는 2017년 4월 12일자 회의록을 증인에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9월 20일 이전에 개최된 장학위원회가 뭐가 있습니까? 2017년 4월 12일자 회의밖에 없죠. 그러면 시기상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죠? 착각한 것이죠? 이 있습니다. 앞부분 문답을 빼놓고 그 부분 검사님의 반대 신문에서 물어보시죠. 지금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변할 건가요? 예컨대 2017년 9월 20일 이전에 개최된 장학위 회의에서 조민 장학금 문제 있다 이렇게 물으면, 아니면 2017년 4월 12일 장학위 회의에서 조민 장학금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위원 간에 있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조민 장학금에 대해 이해 제기가 있었다면 당연히 회의록에 적었을 겁니다. 4월 12일 회의록을 보면 있었는지 아닌지 답변할 수 있었을 겁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네. 증인이 조사받을 때 검사님은 2학기 회의록만 제시했습니다. 2017년 1학기와 2018년 1학기 회의록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시 안 할까? 이런 생각 안 들었나요? 네,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이 씨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조민 학생에 대해 문제 의견이 나왔다면 회의록에 기재했을 것이고, 기재가 없다면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 아닌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 얘기가 나왔다면 기재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검사는 이후 반대 신문을 통해 증인이 2017년 장학위 회의할 때 위원 중 일부가 조민 학생 낮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매학기 같은 외부 장학금 받는 데 대해 의아해하면서 양식이 변경됐다고 해.
2017년 9월 20일 대학원위원회와 21일 장학위원회에서 양식 변경이 논의된 것을 들어 논란이 있었던 장학위원회는 그 이전의 장학위가 아니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사는 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를 특정해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명했지만 질문의 전제가 실무자의 2017년 장학위 회의할 때라는 언급이었으므로 이는 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를 뜻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1학기 회의에 대해 물으면서 이미 확보하고 있던 회의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실무자의 불분명한 기억을 혼란시키기 위해 에둘러 질문한 것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더욱이 실무자 이 씨는 검사의 반대 신문 이전에 조민 씨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던 것은 2017년 2학기 장학위원회였고 심각한 문제 제기가 아니었으며 조민 씨의 유급 여부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서 나온 얘기라고 답변했다. 2017년 9월에 2학기입니다. 특정 학생을 지정해 장학금을 지급 요청하는 경우 외부 장학금 지정 학생에 대해 기부약 정서에 표기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자 기억나나요? 네, 기억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조민 학생을 지목해서 외부 장학금을 받는데 불공정하고 문제 있다는 워딩을 기억하나요? 문제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나요? 불공정하다는 얘기 나왔나요? 2017년 9월 달에요. 네. 불공정은 아니고 문제 소지가 있다 정도였습니다. 그때 위원 중 한 명이 조민이 직전 학기 유급한 것 아니냐해서 증인이 조민 성적을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해 유급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줬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그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 위원이 착각해서 말한 것을 증인이 시정해 준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건 문제 제기가 아니죠. 침묵한 채 수긍. 노환중 전 원장의 변호인은 재판 초기 검찰 주장의 기초가 되는 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 회의록이 조사 과정에서도 제시된 적이 없고 증거로도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회의록을 확보하기 위해 고심하다가 재판이 중반에 접어들던 2021년 7월 무렵 부산대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재판부에 검찰이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의 성명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 입증과 무관한 일방적 추측에 불과하다는 의견만 밝히면서 시간을 끌다가 1년을 훨씬 넘겨 결심 공판을 앞둔 2022년 11월에 이르러서야 검토해보니 조민 얘기가 없어서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회의록에 조민 씨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없는지가 혐의를 가르는 핵심 사항인데도 조민 얘기가 없어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허무 개그에 가까운 검찰의 답변은 장학금 뇌물 혐의의 근간인 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조민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공정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다는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자기 고백이었다. 변호인은 1심 최후 변론을 통해 무죄도 부당하고 공소기각이 마땅하다며 단언컨대 피고인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피고인 노환중 교수가 아니다. 실제 없는 이 사건을 사전에 보험성 특혜에서 뇌물로 변질이라는 구도로 미리 설계하고 사건 조작 날조를 기획하고 지휘한 윗선 검사들을 포함하여 사건 조작에 관여한 모든 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아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